금방 간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기억이 없다. 19번 책 펴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고등학교 재밌겠다. 27번. 아,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기 먼저 뭔지 보고 가죠. 역함수로 구한다. 우리 역함수 구하는 거는 뭐 정의역 공역으로 설명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쓴다 그랬죠. y는 fx라는 녀석이 있다는 거는 그냥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는 소리고, 역함수다라고 하는 거 표현은 y는 이제 마이너스 1제곱 하듯이 인버스라고 쓴다 그랬죠. 규민아, 인버스라고 쓴다 그랬죠. 근데 얘네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뭐 설명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식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 뭐 위에도 나와 있긴 하네. y는 ax 더하기 b에 대해서는 역함수를 구할 거다. 1차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단순하게 요 놈을 그냥 x하고 y 자리를 바꿔주면 끝이야. 그냥 이게 역함수야. 역함수인데 기본적으로 함수는 x는이라고 안 쓰죠. 우리끼리 약속을 했을 때 y는이라고 뭔가를 써줘야 돼가 요 놈인 거야. 그냥 표현하는 게. 그러면 얘도 내가 x하고 y를 바꿔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는 소리지. 그래 놓고 x는이라고 뭔가 식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나는 y는으로 바꿀 거야 라는 말이 끝이에요. 이게 역함수야. 그냥 내가 식으로 쓴다는 게 뭐 b를 이항시키고 a를 나눈다는 소리네. 그래서 생각보다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는 거는 쉽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한 100문제 풀다가 한두 문제 나와요. 진짜 엄청 드물어. 쉬우니까 드물어. 그리고 식이 1차 함수니까 좀 간단하게 나오는 거지, 뭔가 진행이 되다 보면 복잡하게 많이 나오죠. 복잡하게 나오는 녀석들은 역함수를 실제로 안 구한다 라는 거.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거하고 안 구하는 거 어떻게 구별하나요? 몰라요. 문제 많이 풀면 대충 감이 와요. 아, 이 문제는 역함수를 구해야 좀 뭔가 좀 빠르겠구나. 아, 이런 문제들은 역함수를 안 구하고 이제 뭐 오늘 하면서 알려주겠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구나 라는 거를 자기가 잘 판단해야 돼. 어떤 기준에서 뭐를 쓴다라는 게 우선 없어요. 1차 함수 fx는 여기 나와 있고, 역함수 중에서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b, 이렇게 노골적이게 나와 있는 애들은 내가 역함수를 구해준다는 소리지. 얘네들 역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y는이라고 써놓고 얘네를 x하고 y를 바꾼다고. 그래서 x와 y 바꿔 x는 y가 먼저 아니잖아. ay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다. 그래놓고 나는 y는으로만 바꾸면 얘랑 같아야 된대 라는 말. 그러면 2를 이항시키고 a를 나누세요. 뭐 이런 계산들은 자기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이제 뭐 한두 단계 정도 더 추가하는 거야. 너네가 알아서 잘 할 거니까. 그러면 x 앞에 있는 기울기는 요 기울기끼리 같다.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이구나. a가 마이너스 3이면 b는 3분의 2구나. 이거 바로 구할 수 있네요. b 빼기 a. 뭐 역함수 구하는 게 여기서도 뭐 유형 문제가 4개밖에 없네. 그냥 알아서 잘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것들 합성함수 많이 나오거든? 78번 같은 거 합성함수 역함수 하라는 소리는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 써볼까? 78번에는 이렇게 나와있대. hx라는 애가 f합성 g래.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자기가 여기에서의 역함수 h 인버스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으면 나는 그냥 여기에다가 인버스 해주면 되거든? 근데 합성함수의 역함수로 한다. 얘네들 뭔가 분배법칙 하듯이 들어가야 돼. 분배법칙 하듯이. 얘들이 이렇게 역함수 취해줄 수 있다. 그럼 나오는 값이 f 역함수, g 역함수가 아니야. 얘가 아니야. 합성함수 역함수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뒤가 나오려나?
바로 D가 그거구나. 여기 설명하고 그냥 바로 적용시키죠. 합성함수라는 거 이렇게 그냥 설명할 수 있었지. X에 있는 놈이 Y로 갈 거고 Y에 있는 놈이 Z로 갈 거야 라는 게 우리가 뭐 F 합성 G라면 G가 먼저 진행이 되고 F가 진행돼요 라는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을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라고 그랬어. 거꾸로 가는 거. 그럼 거꾸로 간다는 소리가 여기 있는 놈이 여기로 갈 거고 여기 있는 놈이 여기로 갈 건데 지금 진행되는 거 Z에서 Y로 갈 때 얘를 함수를 내가 뭐로 표현해? G의 인벌 F구나. F의 인버스로 표현해요. 그래서 저기 위에 F를 썼으니까 F의 인버스로 표현하죠. 그리고 Y에서 X로 가는 거를 G의 인버스로 표현한다. 그러면 G가 진행이 되고 F가 진행이 된 거를 F 합성 G가 썼지. 근데 얘를 전체 역함수로 할 거래. F 인버스가 진행이 되고 G 인버스가 진행이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은 순서가 바뀐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들어갔다. 분배법칙하듯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리를 바꿔줘야 돼 라는 말. 그러면 얘네가 실제로 나오는 값은 뭐로 나와? G 인버스 F 인버스로 나와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그냥 방법 1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바로바로 이해가 가지. F 인버스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G 인버스가 진행이 돼야 돼.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를 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 방법 1번 HX 근데 여기 문제는 이렇게 풀라 소리가 아니긴 한데 이제 뭐 뒤에 내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식이 다 나와 있어서 실제로 그냥 F 합성 G라는 녀석이 누굴까요? 하고 실제로 구해줘도 된다는 거. X 자리에 3X 빼기 2 그리고 플러스 1은 실제로 구해줘도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얘를 뭐라고 쓴다고? HX라고 쓴다고? 그 HX 구한 다음에 다시 역함수. 뭔가 좀 많이 귀찮죠? 그래서 요 방법으로 하든 둘 다 귀찮아. 둘 다 귀찮은데 둘 다 당연히 알아놔야지. 그래서 그 앞에서 말했어요. 어떤 문제는 여기 더 편해. 어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요렇게 가는 게 편해. 그 합성함수 역함수를 하는 게 편해. 그래서 문제 판단하는 거는 문제를 저희가 많이 풀어가지고 이 문제는 이걸 써야겠다 라고 저희가 알아 판단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78번을 설명하다 보니까 뒤에 내용이 설명이 바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네 그냥 문제만 봐보죠. F하고 G가 이렇게 나와 있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에다가 제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제 역함수, 뭐 합성함수든 뭐든 역함수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이렇게 풀 거야. 여기다 진짜 별표 한 50개를 박아놨어요. 역함수 문제가 나왔다. 한 10문제 중에 9문제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그런 방법을 알려줄 거야. 원래라면 얘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정의역에 A가 들어갔는데 요 함수를 거쳤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라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를 원하고 있냐, 이 F 인버스 합성 G라는 녀석을 구하라는 문제야. 구하라고. 그럼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F 인버스 그냥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고 합성함수도 그냥 할 수 있어. 다 1차 함수라서 쉬운데 이 문제 푸는 게 내가 역함수의 성질하고 합성함수의 성질만 잘 안다면 바로바로 쉽게 풀 수 있다. F 인버스라는 녀석도 그냥 함수고요. G라는 녀석도 함수이기 때문에 나는 합성함수는 저렇게 뭐 서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정의역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였다 라는 말이었지. 그럼 정의역 자리에 제가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안에 있는 것도 결국에 숫자야. A라는 녀석이 들어갔는데 그 미지수인 거고 결국에 숫자란 말이야. 그럼 어떤 숫자를 내가 구하고 싶어? K라고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 뭔 말이냐? F에 인버스에 K를 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 역함수 처음 배울 때 인버스 값을 내가 해가지고 어떤 값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인버스 구하라 그랬나? 아니었죠? 그냥 거꾸로 돌리라 그랬지? 그러면 요 말이 뭐야? 요 말은 F에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K가 나오구나 라는 말이죠. 그럼 F에 마이너스 1 넣어봐. 9네 9. K는 9래. K는 9. K가 9라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 G에 A를 넣었더니 9가 나온다라는 말이야. 여기까지 되죠? 그럼 결국에 뭐야? G 자리에 A를 넣었는데 9가 나오는 그 A 값을 찾으세요. 12네요, 12. 12가 들어가면 6 더하기 3 딱 나오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문제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얘는 합성함수로 나온 거고요. 뭔가 계산해가지고 걔를 대입한 거라고 나온단 말이야. 많이 이렇게 나와. 또는 이렇게 나와요. 어떤 녀석의 역함수 해서 어떤 값 또는 요 자리가 바뀔 수도 있어. 어떤 산수가 들어갔는데 미지수. 그러면 걔네들은 보통 요 반대가 딱 요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보통 걔네들은 내가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그냥 두 개 자리 바꿔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는 말. 그래서 역함수 문제들 이제 쭉 많이 볼 텐데 이제 뒤에 함수 뒤 내용에서도 막 유리함수, 무리함수 나오는데 걔네들도 역함수, 합성함수 많이 나오거든요. 걔네 할 때도 계속 저렇게 문제 풀 거야. 처음 할 때는 이제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아직 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저게 익숙해지면은 너네 식 쓸 게 많이 없어. 왜냐면 얘네를 K로 놨다. 이것도 다 치자. 이 식을 쓸 필요가 없어. 이 식을 왜 써? 그냥 K 넣는데 마이너스 1이네.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안 써요 막. 너네 맨날 식 쓰라는데 이것도 안 써. F에 마이너스 1이 K네. 그리고 K는 이름 써버려 애들. 오케이? 그래서 뭐 식이 그냥 안 나와. 그래서 막 한 번씩 물어보죠. 답봤냐? 하고 물어보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말을 하죠. 이걸 왜 계산하고 있냐? 맞는 말이 이게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지. 그러면 85번. 얘는 3문제 치고는 할만할 듯. 그냥 여기에서 조금 귀찮지만 F 합성 G 이건 실제로 합성함수 해야 값이 나올 듯. 하라는 소리고 바로 1번 값 구할 수 있고요. 바로 2번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으로 푸세요 라는 말. 어차피 홀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괄호 1번은 우리가 합성함수 식을 구하듯이 구하시고 괄호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알려줬던 그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방법을 기억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86번도 역함수에 대한 성질이 쭉 나오는데 F하고 G함수가 이렇게 정의돼 있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봤더니 뭔가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질들만 잘 이용하면은 조금은 간단하게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면 먼저 합성함수가 나왔고 얘네들에 대해서 역함수가 돼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분배 법칙 할 건데 자리를 바꿔서 들어가라 그랬어. 자리 바꿔 들어갔어. 그래 놓고 봤더니 역함수 저번 시간에 했던 성질이 하나 있네. 얘네를 풀로 다 써놓을까? 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했던 역함수의 성질 원래 있던 함수 뭐 본함수라고는 이제 안 부르는데 그냥 본함수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 있던 놈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함수가 됐어. 그러면 그거 뭐라고?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 이게 뭐였어?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거 뭐였어? 무조건 x. 그러니까 x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어떤 값이 나오면 걔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를 x라고 내 항등함수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지금 여기서는 미지수가 아니라 4로 나왔잖아. 그러면 이 4라는 녀석이 얘네 둘을 거쳐서 뭐 나와야 돼? 그냥 4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를 진행하면서 뭔가 합성함수 엄청 많이 나와. 막 6개, 7개도 막 나와버려. 나올 때 어떤 본함수랑 역함수가 합성 옆에 붙어있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 옆에 붙어있어야 돼. 옆에 붙어있다면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약분하듯이? 라고 생각하면 돼. 약분하듯이. 왜? 어차피 항등함수거든. 여기서 확인했잖아. 이렇게 4개 합성함수에서 4 넣으래. 근데 2개를 거쳐도 4야. 그래서 굳이 내가 계산 안 해도 된다. 그럼 이 문제는 내가 얘를 뭐 합성함수, 역함수를 진행했더니 결국에는 F 합성 G 인버스의 4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었다고. 그러면 얘 어떻게 한다고? 역함수 구하는 거 아니야? G 인버스 4라고 내가 뭐 식을 쓰든 생각을 하든.
지금은 식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연습해야 되니까. 그러면 G 인버스 4가 뭐니? 얘는 나는 어떤 K라고 넣을 거예요. 그럼 난 K가 구하고 싶어. 자리 바꾸라는 소리죠. 자리 바꿀 거니까 G에다가 K 넣었더니 4 나온대. 그럼 K가 뭐야? 라는 말이지. 3이냐 3? 저 X자에 3 들어가면 4 나오네. 그럼 K는 3이야. 그럼 결국에 뭐 구하는 소리야? F3 구하는 소리야. 여기 좀 문제가 다 엄청 나올 법한 애들 흔히 많이 보이는 애들이 여기 엄청 많네. 89번 이제 89번은 풀이 방법을 두 개로 써줄 건데 어쨌든 또 합성함수도 있고 막 역함수도 있고 등등등이 있어서 우리 문제 풀듯이 이 방법으로 그냥 해도 돼요. 계속 알려줬듯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알려준 방법으로 갈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이 문제 한정이에요. 이 문제 한정. 그래서 또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 문제 한정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몰라요. 그냥 자기가 문제 빨리 많이 풀어놓고 이건 이거였는데 라고 이제 몸이 느껴야 돼. 첫 번째는 내가 결국에 뭐 구하는지를 봐야 돼. 우리 맨날 어떻게 푼다? H의 마이너스 6을 내가 구하래. 얘를 구하래. 근데 나는 H의 마이너스 6이 뭔지 몰라. 근데 아무튼 숫자라고. 그치? 어떤 함수에 상수가 들어갔대. 그냥 숫자야 숫자.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뭐 치환해도 되지만 치환하는 것도 귀찮죠. X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내가 대입한다 치자. 로 가보는 거야. 마이너스 6을 대입한다 치자. 그럼 딱 나는 H의 마이너스 6이 숫자인 거를 내가 깨달았지? 그러면 얘들이 식 어떻게 해서? F의 인버스 안쪽에 G의 인버스 안쪽에 내가 구하고 싶은 요놈을 뭐 치환해서 뭐 A든 B든 X든 Y든 아무거나 써도 돼요. 나는 안 써. 귀찮아서. 근데 F의 마이너스 6 얘는 그대로 쓸 필요가 없지. 그냥 숫자잖아요. 얘도 했더니 얼마냐? 7.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야 돼. 나는 가장 바깥에 있는 이 F의 인버스에다가 어떤 K를 넣었더니 7이 나왔어요. 그럼 난 K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F의 7이 K다 라는 말이야. 그러면 그 K라는 녀석은 7 넣었더니 뭐 나와? 마육이다. 역함수의 성질. 그래놓고 문제 뭐로 바뀌었어? 안에 있는 G 인버스에 H-6은 마이너스 6이었어요. 로 바뀌었지? 그럼 또 이 안에 있는 거 K 말고는 또 막 M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K, M, N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냥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럼 결국에 G에다가 마이너스 6을 넣었더니 M이었다 라는 말이지. 마6 넣었대요. 그럼 마이너스 15냐? 그럼 답이 끝났네. 나는 H-6을 그냥 M이라고 놨으니까 M 값이 마이너스 15래. H-6은 마이너스 15예요. 이거니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줄로 쓴 것들은 이제 너네가 나중에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소리긴 하고요. 해야 된다는 소리긴 한데 자기가 추가적으로 그냥 계산하는 식이 필요하다. 한두 줄은 더 적어줄 수 있어. 이제 내가 말하는 것도 잘 들어가야 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거 첫 번째 방법 한번 정리해 두세요. 다 썼냐? 그래서 얘들은 이제 뭐 역함수의 성질을 두 번 이용한 거지. 안에 것들을 좀 미지수로 놔가지고 걔들을 구하는 방법.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런 것들도 만족을 해. X였지? 원래 있던 문제에서 얘들은 어쨌든 함수거든. 함수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의역, 치역, 정의역, 공역에 대해서 뭐 어떤 것들 함수에 대해 있을 때 좀 자유로웠어. 이 정의역 자리에 뭔지 모르는 나는 어떤 함수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근데 그럼 요놈 이 왼쪽 좌변에 있는 이 뭐 F 인버스, G 인버스, H라는 녀석은 결국에 저렇게 썼듯이 F 인버스의 원래 정의역이 X였는데 얘가 들어온 거고 또 G 인버스의 정의역이 X였는데 HX가 들어온 상태야 그냥.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나는 요 놈을 다른 함수 정의역에 넣을 수 있다는 소리네. 뭔 말인지 이해가니? HX가 지 맘대로 들어왔잖아. G 인버스 HX라는 녀석이 또 지 맘대로 들어왔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이게 엄청 자유롭다고. 왜? 함수는 그냥 X에 대한 식이야. 문자만 맞으면 X 자리에 갑자기 Y가 들어오지 않으면 문자만 맞으면 그냥 마음대로 다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 fx는 뭐 3이래. 근데 나는 이 x 자리에 뭔지 모르는데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x에 대한 식이야. gx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 물론 조건은 조금 바뀌겠죠. 값도 조금 바뀌겠지. 조건도 바뀌겠지. 그지? 근데 가능하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그러면 얘네들이 바뀐다는 소리는 적당히 여기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나오는 값도 다르다는 소리고 여기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얘네를 나는 어디다 넣을 거냐? F 함수에다 넣을 거야. 가능하죠? 상관없지? 그러면 이 우변도 그에 따라서 뭔가가 바뀌어야지. 야, 좌변이 들어갔으면 우변도 같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나는 결국에 이 F 함수에 넣었다는 소리가 뭔 말이냐? 바깥에다가 F 합성 더했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 뭐라 그랬어? 없어진다고 그랬지. 그리고 나서 난 또 요 있는 녀석을 그러니까 여기 넣었던 원래 요 녀석을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얘만 남았다는 소리야. 그럼 또 어디다 넣어? G에다 넣어. G에다가 얘가 들어가. 그럼 결국에 또 뭐 된다는 소리야? G 합성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또 쓸 수 있어. 그럼 결국에 남은 이 HX가 뭐냐? 결국에 남은 이 H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원래 우변이 fx인데 나는 f에다가 한번 넣었고 또 g에다가 한번 넣었어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럼 이게 뭐야? x자리에 마이너만 넣으면 그냥 값으로 다 나온다고. 그럼 이거를 내가 설명하고 너네한테 설명해 주니까 뭔가 엄청 길잖아. 뭐를 넣었네 이러잖아. 그냥 머릿속에 좀 들어있다. 그러면 그대로 없애 hx 나왔네. 그럼 걔가 뭐야? f, g 그냥 바꿔서 쓰는 게 돼.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함수에서 많이 써. 함수에서 정의역 자리에 어떤 녀석이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들어올 때 조건은 조금씩은 바뀔 거고 여기서 조건이 바뀌었지. 좌변 우변을 같이 넣으니까. 근데 걔네들도 우리가 할 때 당연히 이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나 G에다 넣을래. 이거 가능하다고. 그죠? 아마 값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한번 계산해봐. 자기가 손으로 몇 번씩은 써봐야 이제 기억이 남겠죠? 기억이 남겠지? 쓸 공간이 뭐 쓸 공간이 아무데나 공책에다 써 아무데나 써라. 응? 쓸 공간이 없어 이러고 있네. 공간 만들어줘. 뭐 싹 다 지워줄까? 그리고 90번 같은 거는 우리 뭐 어디 문제에서 나왔지? 한 번 나왔었는데 다 써놓으세요. x 자리에 a, b, c, d 나왔으니까 y는 x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x축에 a, b, c, d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y 값들 그냥 a, b, c, d 다 적어. 이것만 적으면 문제가 끝났어요. 여기 문제는 엄청 단순해. 자기가 실수만 안 하면 엄청 쉽게 풀려요.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좀 귀찮을 뿐이지. 여기랑 이런 느낌이네. 그러면 이거를 적으라는 소리 무슨 소리냐? 자기가 어떤 함수 값이 뭐가 나오냐? 일반적인 함수에서 이거 나왔겠다. 그냥 함수. 얘들은 역함수가 나온 거고.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나는 저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같이 돼 있는 이 값을 내가 구할 거야. 나는 구할 때 얘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어떤 k구나 라고 생각만 하자고.
뭐 굳이 안 써도 돼. 근데 K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거꾸로 가 거꾸로. 첫 번째 녀석을 잘못 썼는데 뭐 K라 써도 되겠다. 원래 얘를 쓰고 나서 원래는 생각하겠죠. 어떤 값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녀석을 이번에 뭐라 할까? 그냥 다시 1 할까? 대문자 2. 그러면 어떤 A는 어떠니? 응? 잠깐만. 이건 안에부터 가야 되는데. 소리. 얘는 그럼 는 K가 안 써도 돼. 안에 거를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두 번 됐다는 소리니까 안에 녀석을 봤을 때 어쨌든 C가 들어갔는데 걔가 K가 나왔대. 이거 먼저 쓰는 게 아닐까 되겠다. 그럼 안에 게 먼저 진행이 됐어. 그러면 어떤 녀석 K를 넣었더니 나오는 값이 C래. 그러면 C 이거 찾아. F 함수가 C 녀석 뭐 넣었어? B를 넣네. 이제 그래서 요놈은 B야. 그러면 F 인버스 B를 구하는 소리죠. 그리고 이 F 인버스 B도 뭔지 모르는 난 M이다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F에다가 M을 넣었더니 B가 나왔다네. B가 나오는 그 값 뭐야? A지 라고 찾으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그냥 일반적인 함수 했을 때랑 뭐 똑같은 유형이긴 한데 역함수와 합성함수가 아마 그런 식으로 안 나오고 좀 복잡하게도 많이 나와요. 92번도 그렇게 뭐 어렵진 않긴 한데 복잡하게 나올 때는 자기가 정리 잘 해놔야 돼. 그리고 93번 fx 그래프하고 역함수 그래프. 이제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 너네 함수 쪽을 하다 보면은 그래프 개형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프 개형. 그래서 어떻게 생긴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생긴지.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1차 함수긴 한데 우리가 이게 바로 확인해야 될 거. 역함수는 어떻게 생기냐? 역함수 아까 뭐 있었죠? 원래 y는 fx였는데 x하고 y 자리를 바꿨어. 그러면 x 자리에 y가 들어간 거고 y 자리에 x가 들어간 거지. 그러면 요 관계를 우리는 이제 역함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 y 자리에 x가 들어갔어요. y는 x 대칭이라고 설명을 할 거야. 예. 그리고 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여기서도 바로 포함돼야 돼. 1차 함수는 크게 뭐 생각할 게 없지만 2차 함수도 나오고 다른 녀석도 많이 나오게 된다고. 1대1 대응. 그래서 역함수다 라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란 함수구나. 1대1 대응인데 원래 있던 놈에 대해서 y는 x 대칭이 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생긴지가 중요하다고 했지. y는 x 대칭. 물론 여기 문제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기울기 무슨데 y 절편이 양수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네들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됐대요. 여기 대칭하면 겁나 힘든데 어떻게 적어야 될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다라는 느낌이긴 해 그냥.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교점의 좌표를 교점의 좌표. 야, 내 그림 너무 대충 그려놨다. 그림은 너네가 혼자 문제 풀 때는 좀 대충 그려도 돼요. 기울기가 살짝 원만하게 가는 녀석이고 얘에 대해서 y는 x 대칭이면 요런 녀석.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교점에 대한 거리 교점. 원래 있던 놈하고 y는 x 대칭을 했는데 만나는 점 어디야? y는 x 위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제 역함수다라고 나왔으면 역함수의 교점 많이 찾을 거란 말이죠. 1차 함수가 아니라 너네는 아마 여기서 2차 함수를 많이 나올 거야. 2차 함수. 야,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닌데요? 범위를 제한해줘요. 증가는 증가함수끼리 뭐 범위를 줄 때도 있고 감소는 감소함수끼리 범위를 줄 때도 있어. 그럼 결국에는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생긴지는 너네가 이제 이해를 할 때 필요한 거고 내가 답을 구할 때는 결국에 뭐라고? 교점은 는 x에서 생겨. 오케이? 역함수의 교점 그냥 는 x 하면 끝. 왜? y는 x하고 만나는 점이 똑같아. 역함수는. 보면 지금까지 원래 있던 하얀색인데 y는 x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모든 점들이 대칭이 된 거야. 뭐 이렇게 다 대칭이 됐대. 얘네 대칭 다 됐대. 그러니까 나는 y는 x 위에서 교점이 생긴다. 는 x라 하면은 답이 나온다.
라고 기억해 놓으면 돼요. 여기서 배운 역함수들은 너네 계속 뒤에서 나오니까. 여기 2차함수 나왔네. 97번. 97번 같은 건 실제로 학교 문제. 지금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역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래. 여기 한번 집중 잘 해봐야 돼. 문제에서 2차 함수를 줬는데 범위가 제한돼 있네. 제한한 이유가 뭐라고? 1대1 대응을 만들려고. 증가함수끼리 모아놨던가 감소함수끼리 모아놨던가.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생긴지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긴지를 파악할 거면 기본적으로 표준형. 표준형으로 바꿔놨더니 x는 네가 축이야 축. 그래서 얘가 원래는 아래로 블록인데 축 기준으로 양수만 모아놨대. 요렇게 여기만 딱 가져올 거래. 요것만 가져올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얘네가 역함수 그래프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 설명을 좀 자세히 그려놔야겠는데 y는 x.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 나는 x는 2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만 갖고 올 건데 얘가 어떤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그려볼 거야. 뭐 만약에 a 빼기 4가 얘 전보다 얘는 어차피 2,2거든요. 2,2 y좌표 2보다 더 아래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갈 거야. 하나 만나죠? 이제 역함수 일부러 안 그려. 귀찮으니까. 왜? y는 x하고 만나는 점이 역함수의 교점이야. 그러면 하나 만날 때는 요 녀석이 2보다 작을 때. 이런 말. 그러면 얘들이 계속 뭔가 좀 올라가겠지. 그지? y절편? 꼭지점의 y좌표가 조금씩 올라갈 거야.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도 만나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그지? 그럼 계속 두 점에서 만날 거야. 만날 건데 어디까지 두 점에서 만나? 얘가 이렇게 접할 때까지 두 점에서 만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생긴지가 중요해. 그러면 나는 총 3가지를 설명했지만 여기 문제를 풀 때는 2가지를 가져오면 된다는 소리지. 어떻게 가져와? 접할 때는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 경계야. 그리고 y는 x라는 점 위에 꼭지점이 존재할 때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이 만나게 되는 경계야. 이해되지? 이해되죠? 그러면 나는 뭘 보면 된다? 첫 번째는 꼭지점 2,a 빼기 4. 문제 푸는 방법 엄청 많아요. 2,a 빼기 4라는 녀석이 y는 x 위에 있는 그 점을 내가 찾아볼 거야. 근데 야 y는 x 위에 있다?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네. a가 뭐죠? a가 6이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이 2차 함수가 y는 x하고 접할 때 요 점 찾아볼 거야. 접할 때 요 점. 그래야지 접할 때를 찾아야지 나는 여기를 찾을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판별식 쓰라는 소리라서 2차 함수는 x 얘하고 요 놈하고 두 개가 만난다고 쳤을 때 얘네에서의 판별식은 0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a값 구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는 0 해놓고 판별식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는데 그게 0이 되는 그 a 값. 물론 너네가 이거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은 부등식으로도 많이 쓰긴 쓰거든. 근데 나는 그냥 점으로 표현해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범위만 제대로 잘 작성해주면 돼. 봐봐. A가 6일 때는 어떤 거야?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그 A 값이야. 그치? 그럼 A의 범위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이거 판단하는 것도 6이 작은 데서 시작하냐 큰 데서 시작하냐 판단하는 건 또 얘네하고 그래프 어떻게 생긴지 보고 결정하는 거야. 이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온다고. 그치?
그래서 6보다 크거나 같은 A 범위가 있을 건데 4분의 25보다는 그냥 작아야 돼요. 왜? 4분의 25가 돼버리면 접한다니까. 한 점에서 만나버려. 그래서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올 거다. 문제에서는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오늘 뭘 많이 못하겠는데? 할 게 너무 왜 이렇게 많지? 98번 98번도 잘 이해해 봅시다. 얘도 어떻게 생긴지를 잘 알아야 돼. 그래프 그리는 거는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러면 얘는 이렇게만 그리면 돼. 0보다 큰 쪽하고 작은 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x가 0이 들어갔을 때 4라는 0,4라는 녀석을 무조건 지나요. 그죠? 그리고 0보다 크다면 위에 있는 식이네. 기울기가 1보다 작아요. 살짝 완만하게. 0보다 작다면 얘는 1보다 커. 살짝 가파르게.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지. 그래 놓고 얘네들의 역함수 gx 있을 거래. 역함수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얘 그림 어떻게 그려지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점만 옮겨서 표현할까? 여기가 뭐 4,0을 지나면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길 거거든. 그림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냥 느낌만 보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역함수를 했다면 그대로 점들이 다 이동한 거기 때문에 뭐가 있어? 위에 거 삼각형이 아래 거 삼각형이랑 합동이야. 그럼 난 결국에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위에 거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네. 그제? 그래서 여기서 뭐 사용해야 돼? 밑변 곱하기 높이 또는 막 그 삼각형 넓이에서 막 신발권 공식이나 이런 것도 있었죠. 등등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거든. 근데 여기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더 편해요. 왜? 얘는 y는 x고 나는 삼각형 얘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를 높이 h라 본다면 높이는 얘 직선하고 0,4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h는 루트 2분의 4 바로 나오겠네. 그래 놓고 나는 밑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밑변의 길이 구하는 것도 y는 x하고의 교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다고. 위에 있는 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점 찾는다는 소리에 위에 있는 식을 기준으로 는 x 하면은 나는 x값 구할 수 있죠. x값 구해보면은 4는 3분의 1x 12네 12. 그럼 여기 점은 x가 10이니까 y도 10이야. y는 x 위의 점이니까. 아래에 있는 식, 요 점 내가 찾고 싶어요. 요 점은 2분의 3x 더하기 4 는 x 하면 된다고. 그래서 2분의 1x는 빼기 4 마팔이네 마팔. 얘는 마팔 컴마 마팔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왜 쉽냐? 점과 점 사이 거리 하면 되긴 하거든. 근데 이거 뭐야?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면 직각이 되면, 그지?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쓰지 말고 이런 직각이 등변에서는 특수가 그냥 이용하면 돼. 얘부터 얘까지 길이가 20. 그럼 얘도 20이죠.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20 루트 2. 넓이를 구하세요. 요놈 곱하기 20 루트 2에다가 2분의 1까지. 아, 2인데 어차피 곱하기 2 해야 되구나. 이게 넓이네. 그러면 요 삼각형이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요 문제도 실제로 학교 문제에서 나왔던 걸로 봤어요. 유리함수 나가면 못 나오겠는데? 그 다음에 절대값. 이 절대값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얘들도 한 번 해놓으면 안 까먹는 게 좋다. 이거 계속 나와요. 절대값은 총 네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다. fx의 전체 절대값, x의 절대값, y의 절대값,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얘네 둘 다 포함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 둘을 부셔서 쓴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은 좀 연관성 있게 확인 가능해서 먼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얘가 제일 많이 나와. 그냥 엄청 흔해. 그리고 이제 그냥 문제로 표현하기도 쉬워요.
난이도 높이기가 쉬워. 그래서 많이 나와. 근데 얘들은 내가 기억해야 돼. 어떤 좌표는 그 좌표는 x, y로 쓸 수가 있죠. x, y 뭐 1,1, 1,2 이런 걸 쓸 수가 있지. 근데 fx에다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엔 y좌표의 절대값이란 소리야. 잘 알아야 돼. 나는 x는 x, y라고 쓸 수 있는데 얘를 아마 이렇게도 많이 썼을 거야. 그에 해당하는 함수값. 그 함수값의 절대값이야. 그럼 예를 들어 이차함수 이렇게 있다 치자. 예, x축. 그러면 요 이차함수에다가 절대값 요거를 구하세요. 얘를 그냥 fx로 해놓고 절대값 fx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y 값들이 절대값이네. 올라와야 되네. 이해되죠? 이거 그냥 외워버려야 돼. 엄청 많이 나온다고. 이걸로 이해하면 편해요. 우리는 x, y라고 쓰는데 그 y를 fx 해가지고 그 함수 값으로 많이 쓴다고. 우리 엄청 많이 쓴다고 함수 값으로. 그래서 전체 절대값 씌워져 있다. 응수인 거 다 올려 라는 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두 개는 연결해서 할 건데 그걸 읽어봐도 바로 이해가 가긴 할 거야. f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정의역의 절대값 씌워져 있다. 정의역의 절대값. 그러면 그 정의역의 절대값이 무슨 말이냐? 정의역이 음수라면은 양수로 바뀐 값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f의 1이랑 f의 마이너스 1이 같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또 이차함수로 표현해볼까? 뭐 이러겠다 진짜. a, y축, a, x축. 그러면 f의 1값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충 뭐 값만 찍을게요. 여기 있는 게 그냥 나 f의 1을 칠 거야. 그러니까 1,f1.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그 함수 값이 f의 1값을 같아야 된대. 그럼 이게 무슨 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복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y축 대치. 그러면 그냥 이거를 그림으로 이해를 되지만 어떤 함수에서 정의역 자리, 그냥 x 자리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얘는 y축 대치. y축 대치. 양수인 거 남겨놓고 y축 대치. 그럼 얘는 그냥 거꾸로만 가면 돼. y의 절대값 씌워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 얘를 기준으로 또 가? 얘네 기준으로 또 가. 그러면 양수인 거 남겨놓고 x축 대치. 거꾸로 x의 절대값 x가 양수인 거 남겨놓고 y축 대치. y의 절대값 y가 양수인 거 남겨놓고 x축 대치.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니.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x와 y 둘 다 씌워져 있다. 그러면 두 개의 특징 다 갖고 오면 돼. 얘는 이차함수 기준으로 뭐만 갖고 와?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얘만 갖고 와. 얘만 갖고 오고 x, y축 원점 다 시켜.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y하고 x가 둘 다 절대값 씌워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다 라는 말. 그러면 이거 99번은 그냥 바로 가는 fx 전체의 절대값이네. 그냥 아래로 내려가 있는 치역들 다 위로 올리세요. 한번. 그 다음 100번도 그냥 하자. 100번 봤더니 x에다가 절대값 씌워져 있지. 이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x가 양수인 거 남겨두고 어떻게? y축 대칭 기억이죠? 그 다음 옆에 거 y의 절대값 y가 양수인 거 남겨두고 x축 대칭 리을이지? 그럼 문제 이해가냐? 문제 이해가니? 너네가 문제 한두 개만 더 있으면 좋긴 한데 여기 두 개밖에 없어서 정말 알겠어? 외워! 전체는 진짜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나머지는 까먹어도 돼. 그때 다시 해도 돼. 얘가 절대값이면 이놈이 양수인 거 남겨두고 y축 대치. 얘가 절대값이면 요놈이 양수인 거 남겨두고 이제 x축 대치.
문제 있는 거 하나만 하고 이게 마지막이지 않나? 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1번. 101번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도 결국에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 얘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자기가 그래프 뭐 절대값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된다는 소리긴 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이해할래? 그냥 fx에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야. 전체 절대값이야. 그러면 0일 때 4를 지나는 0,4를 지나는 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이제 양수함수가 나냐? -2를 기준으로 나뉘어. 그지? 그러면서 -1 때는 0을 지나겠네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생겼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지? 그리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이렇게 올리라고. 올리라면은 이렇게 갖다 녀석이 이건데 이렇게 위로 올리라고. 그래놓고 저희가 그래프를 어느 정도 대충 그려놨으면 뭐가 필요해?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네. 얘는 그 정점 하나를 지나네. 정점 뭐 지나? 3,1을 지나. 그럼 3,1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있다 칩시다. 3,1. 그럼 이 3,1을 지나는 직선들이 엄청 많이 있을 건데 문제에서는 만나도록 하는 이래. 만나도록 하는. 근데 야 만나는 게 더 뭔가 많아. 그래서 나는 안 만나는 걸 찾아볼 거야. 안 만나. 예를 들어 얘랑 기울기가 같아버려. 그럼 이랑 안 만나겠네. 평행할 때는. 그래서 이때는 기울기 값이 2일 때. 그죠? 그래놓고 또 언제 안 만나냐면 요 점을 지날 때까지는 만나는데 얘보다 이 기울기보다 살짝만 더 기울기가 커지면 살짝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만나겠지? 그지? 그래서 나는 두 가지 찾았어. 그럼 이때 기울기야 뭐 -2,0하고 3,1을 지나는 그 두 직선이라 생각해서 얘네의 기울기 m은 5증가할 때 1증가하는 5분의 1. 그럼 이제 내가 적당히 그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잘 맞춰주기만 하는데 얘네가 둘이가 만나야 된대요. 만나야 되니까 나는 이 5분의 1 기준으로 얘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만날 거야. 그래서 m이 5분의 1 기준으로 작거나 같으면 만나요. 왜? 5분의 1일 때도 만나잖아. 요 경우 지금 보고 있어. 이 경우 기울기가 5분의 1일 때 여기 기준점 딱 잡아놨어. 얘보다 커지면 안 만날 거야. 근데 5분의 1일 때 만나고 얘보다 작으면 또 만난다. 이런 말. 그 다음 2일 때는 안 만나. 근데 얘가 만나게 만들면 어떻게? 더 기울기가 커져야 되지. 그지? 더 이렇게 서야 되지. 그래서 m은 2보다 그냥 커야 돼. 왜? 2가 되면 안 만난다는 거 내가 확인했으니까. 3번이냐? 2보다 큰 거 4번, 5번이고 5분의 1보다 작은 거 1번, 2번이니까 3번은 안 맞나? 그러니까 m 값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프를 자기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풀어. 그래프를 안 그리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그려놓고 여기서 푸는 방법은 좀 제각각이에요. 막 뭐 판별식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런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냥 요 기준점들만 잡고 나서 거기서 내가 그냥 선택만 하는 거야. 어떤 식의 조건이 들어갈 때가 되는지. 근데 왜 m이 5분의 1일 때는 이렇게 점 쪽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도록 하는 m값. 그래서 만나도록 하는 m값만 약한 거야. 얘는 등호 들어가야 돼. 만나도록 하는 m값. 그래서 문제마다 또 달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이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등호가 좀 반대로 됐겠죠. 부등호 가는 게 살짝 바뀌었겠구나. 그러면 그래서 문제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 오늘 너무 본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내용도 어려우니까 오늘 문제 잘 풀어주시고